저희는 디테일 안 치면 혼이 많이 나요. 이때는 오토캐드로 쳤는데 지금 델프트에서는 레빗으로 쳐요. 여기는 설계할 때 레빗하고 라이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볼까? 이래서 베를린 내륙 항구에 있는 바지선을 갖고 와서 거기 위에 건물을 지어보자. 그래서 그게 제 컨셉이었고요. 근데 혹시 이 사람 왜 놓으신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을 무조건 넣는 이유는 스케일을 보여주는 걸 그쵸, 그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보면 저도 따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 보라고. 모든 게 맞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숨기고 싶은 건 숨기면서 제가 뭘 잘하는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역시 그쵸, 컨셉이 그쵸. 중요하구나를 많이 그럼요. 느꼈습니다. 여기 델프트가 되게 좋은 게 이런 BIPV 같은 걸 쓰면 왜 쓰는지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프 그리든지 온 그리든지 그래서 축전기나 뭐 이런 거 설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배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싫어서 학교를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다 같이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로 가고 싶고. 그래서 레빗도 그렇고 뭐 친환경 건축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어서 강의를 했고요. 25개나라를 갔다 왔어요? 지금은 한 30개가 넘는데 제가 15살 때부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중3이죠? 그때부터 혼자 배낭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 세계 일주를 거의 했어서 저는 동국대학교 17학번 그리고 졸업하고 현재 델프트 공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효식이라고 합니다. 델프트로 들어가실 때 합격하셨던 포트폴리오인 거죠? 네, 이게 당시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그대로고요.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표지가 조금 임팩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도한 컨셉인가요? 저는 되게 단순한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깔끔하고 되게 이해하기 쉬운 걸 좋아하는데 맨 처음에 임팩트 있게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저를 지도해 주시는 이제 유럽에서 온 교수님이 보시더니 촌스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음, 이제 우영미 그 마크를 봤는데 네.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거에서 오마주를 해서 표지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 표지가 굉장히 담백해가지고 이건 컨텐츠로 승부 본 포트폴리오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네. 대강적인 경력을 적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적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드 그린 어소시에이트 같은 친환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는데, 국제적인 어워드들에서 다 상을 탔다. 이런 걸 보여줘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맨 위에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링크드인이나 이런 거 프로필 보면 다 리드 AP 뭐 이런 거 앞에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따라해 봤어요. 그냥 제가 백그라운드가 있다 정도만 표시하고 싶었어요. 그 혹시 폰트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파주 출판사체인데 이것도 쪽팔려서 이제는 못 쓰고요. 근데 나중에 에리얼로 다 바꾸려고요. 왜냐하면 폰트가 너무 튀는 거라는 게 싫어서 음. 깔끔한 걸로 하다 보니까 스카이스크래퍼에서 시오트 리스트라는 게 뭐예요? 탑 30 안에 들면 입선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 탑 30을 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상은 베를린 어포더블 하우싱 챌린지인데요. 이제 거기서 친환경 부문은 대상 받았고 학생 중에서도 전체 1등을 했어요. 아, 그래서 개인상인데 당시 심사위원이 슈미트 해머 라센의 헤드였는데 음. 되게 자부심을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 총 5개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최근 프로젝트라고 써놓으신 건가요? 왜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데프트 공대는 졸업 작품에 넣는 걸 추천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졸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를 했고, 음, 그 졸작을 넣을 겨를이 없었을 뿐만 음. 아니라, 졸작이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신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가 이거다라고 보여줘야 돼서 아, 리센트 프로젝트라고 넣었습니다. 페이지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고 상 받은 것들 4개를 내 앞에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아더 프로젝트. 네,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뭔가 스카이스크래퍼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볼 때는 로컬적인 거나 되게 지역적인 게 우승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 그런 걸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럼 한국을 어떻게 스카이스크래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한국이 현대 도시에서 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음. 그걸 이제 모듈라이징을 해서 스태킹을 하는 걸 저는 컨셉으로 잡아서 설계를 했고요. 아, 여기 보면 그 강조된 글씨 세 개가 있는데, 이 글씨 세 개가 제 디자인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했던 고민이 뭔지 다 보여주는 약간 내용이에요. 이를 3가지 질문을 갖고 네, 설계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아무도 안 읽을 거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포트폴리오 애들 거 봐줄 때 한 페이지당 한 20초 이상 안 봐요. 그래서 볼 때 이미지로 딱 사잡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강조해서 그냥 보여주는 느낌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모듈러 프레임, 모듈러 스트럭처, 그리고 모듈러 유닛.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모티베이션을 받았던 게 명지대학교에 한옥의 모듈화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모듈러 가이드 핸드북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설계를 했고요. 음, 솔직히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데프트 공과대학교가 테크놀로지 학교다 음,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여주려고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모듈라이징을 하면 한옥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한옥의 가람 배치를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갖고 와서 넣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익스테리어 뷰하고 네, 아트리움의 뷰입니다. 이거 구름인가요? 네, 네,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 주는 걸 좋아해서 한복 입은 사람도 이렇게 넣어놨네요. 네, 그거 수지예요. 거기에 맞습니다. 있는 분. 네, 얼굴이 한 12개 픽셀로 표현된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역자, 디귿자, 일자 이런 한옥을 배치하면서 평면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킹을 하면서 음, 이때 타겟팅을 뭐 정말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뭐 누굴 위한 집이나 뭐 오피스겠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혹시 구조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검토는 안 해보셨겠지만 한옥으로 쌓을 수 있는 높이가 몇 층까지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쌓는 걸로 알아요. 보통 목조 건물은 많이 올라가 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2, 30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2년 전이라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네네. 지금 구조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 그걸 넣을 아, 예정입니다. 재밌겠네요. 여기 사이에 있는 이거는 어떤 용도예요? 그냥 단순한 브릿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 브릿지인데 이제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한번 플로우 디자인이나 이런 거 시뮬레이션 네. 돌리면 빌딩풍이 생겨서 이쪽 사이로 그 빌딩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을 하겠다. 아, 이렇게 되게 컨셉추얼하게 생각을 해서 아, 그걸 넣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도 다 틀렸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게 작품이 한 3년 전에 했던 거라 음, 좀 많이 오래됐고 저도 당시에 뭐 몰랐어요. 음, 근데 저가 그래도 그나마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내가 어떤 재료를 쓸 거고 음, 뭐에 관심이 있다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공모전을 할 때마다 디테일을 다 쳐서 아, 넣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아, 어떤 재료가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매테리얼 컨셉을 되게 재밌게 잡는 편이라. 음.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까지 공모전 나갔을 때 8번 나가서 7번을 수상을 했어요. 이런 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한테 처음에 이제 섭외 메일 주셨을 때 보니까 공모전 수상 경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가 되게 많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17학번이시죠, 학부는. 네, 네. 대단합니다. 그 모듈을 쌓기 위한 기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이게 모듈러도 스트럭처가 여러 개가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드 베어링이라고 하면 적층식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라멘으로 쌓는 게 음.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듈을 넣는 끼워 거예요. 넣는 방식. 네, 그래서 이게 호스트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듈에 가는 하중이 덜하기 때문에 모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구조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 콘크리트 코어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초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예. 있고 그 다음에 코어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목조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사 목탑을 보면서 그것도 코어가 석조로 돼 있거든요. 아, 그런 것에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은 바람에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위에 줄을 다는데 대신 저는 위에 하중을 많이 주려고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로 이렇게 구성을 음. 했습니다. 잠깐 근데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쪽만 콘크리트 슬래브예요? 네, 아래는 다 목조입니다. 원래 위쪽에 무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레퍼런스에 보니까. 어, 아마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저도 이 당시에는 생각했던 컨셉이라. 오른쪽 이런 디테일은 어떤 책 보고 참고하신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도 있고 책도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LT 디테일 집이 다 있어요. 저는 데프트에서 받아서. 근데 이거 준비할 때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아파트 빌딩의 디테일 같은 거 보고 다 그렸습니다. 근데 델프트가 또 이쪽으로 엄청 세잖아요. 네, 저희는 디테일 안 치면 혼이 많이 나요. 디테일 다 오토캐드로 치세요? 네. 이때는 오토캐드로 쳤는데 지금 델프트에서는 레빗으로 쳐요. 여기는 설계할 때 레빗하고 라이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상 받았던 프로젝트인데 개인 네.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베를린에서 주거난이 왜 심해졌는지 분석하고 그러면 그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는가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네. 베를린에. 그래서 베를린의 강을 이용해서 그럼 땅값을 아껴보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볼까? 이래서 베를린 내륙 항구에 있는 바지선을 갖고 와서 거기 위에 건물을 지어보자. 그래서 그게 제 컨셉이었고요. 그것만 하면 솔직히 조금 저는 재미가 아쉽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걸 많이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그 모듈러 하우스를 하는데 그 모듈 하나하나를 재활용 재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학교가 동국대학교다 보니까 세운삼각 쪽을 많이 예, 예, 지나가요. 예.
저기 보면 팔레트가 엄청 많이 쌓여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레트 가지고 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빌드너라는 건 뭐예요? 아, 이제 공모전 주최사입니다. 그래도 나름 저기 왁구가 딱 있네요, 정해진 게. 솔직히 레이아웃이 제가 화려하진 네. 않아요. 다른 네. 분들처럼. 근데 제 걸 볼 때 눈을 편안하게 이미지를 네. 보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 볼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통일성도 있고 쉽고. 좋다. 근데 혹시 이 사람을 왜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을 무조건 넣는 이유는 스케일을 보여주는 걸 그쵸, 그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보면 저도 따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 보라고. 네,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걸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베를린에도 지구가 여러 개 네.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빗 지구라고 있는데 그쪽 이제 산업 음. 지구예요. 외국인 이민자가 늘고 그러고 있는데 집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팔레트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물 위에 띄워버리자. 이게 제 컨셉이었습니다. 본인 손인가요, 이거? 아, 아닙니다. 제 손은 나중에 있어요. 이거 하나가 25kg예요? 네,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가격 같은 것도 분석을 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달러에서 18달러 정도 하는데, 음. 한 200개 있으면 집 어. 지으니까 싸게 짓겠다. 이런 것도 연구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팔레트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 건축 그사 자격증이 있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익스테리어 뷰랑 인테리어 뷰 하나씩 넣어주시고 스튜디오 유닛은 200개의 팔레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4베드 네. 유닛은 600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네요. 1인당 필요 팔레트 개수를 써줬어도 재밌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내용이.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싶지 않아서 적게 적은 거예요. 아, 원래는 딱 한 명마다 이야기도 다 적어줘서 아, 막 이 사람은 여기서 뭐 하고 사는지 다 적었었어요. 그에 맞게 적절히 덜어내신 거군요. 그럼 밀도에 맞게. 집도 싸게 공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는 공간마다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 렌트를 낸다가 제 컨셉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 같은데요? 빚이 안 들어오죠. 근데 우선은 아, 예. 했습니다. 제 컨셉을 원래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모든 게 맞을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면 좋긴 음, 한데 모든 게 맞을 필요 음.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숨기고 싶은 건 숨기면서 제가 뭘 잘하는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다. 저는 공모전을 할 때도 어. 그렇고 보통 그렇게 제 강점을 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혹시 이거 다 지은 다음에 무게도 계산해 보셨어요? 당시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해야 돼요. 아, 하셨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지금 성격이면 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조금 더 그쵸, 컨셉슈얼한 그쵸. 성격이라 이것도 스튜디오 유닛, 투베드 유닛, 네, 4베드 유닛 이렇게. 이건 테라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 어? 이거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까먹고 문을 안 닫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수상을 했더라고요. 역시 그쵸, 컨셉이 그쵸. 중요하구나를 많이 그럼요.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의 디테일을 치기에는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던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동국대학교가 4년제 건축학교여서 디테일 같은 것도 딱히 많이 배운 것도 네. 없었고, 전 이걸 다 독학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칠 수가 없어서 제가 보여준 방법은 단면을 자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표시를 음. 해주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고 여기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혼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어, 여기 델프트가 되게 좋은 게 이런 BIPV 같은 걸 쓰면 왜 쓰는지,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프 그리든지 온 그리든지, 그래서 축전기나 뭐 이런 거 설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배우거든요. 오프그리드, 그래서 온그리드가 뭐예요? 정말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겠다. 어, 그 생각을 느꼈어요. 오프그리드, 온그리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온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망이 이제 기존의 전력망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전기를 생산한 만큼 전기값이 내려가요. 근데 오프 그리드는 여기에 아예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축전기실에 그걸 저장을 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쵸, 그쵸. 축전기실, 배터리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석사 다니시는 거 되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엄청 재밌어요. 이거는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서 공모전 했던 것 같죠? 이 당시에 가작을 음. 받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공모전 끝나고 여기 부협회장님한테 스카웃을 받아서 같이 공모전에 나갔습니다. 같이 공모전을 나왔다고요? 같이 발명대에 나가서 특허 발명대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요? 클로우즈 풀 리모델링 프로젝트이네요. 여기는 세 가지 어떤 거를 주안점을 보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교하면 어디다 쓸까 건물을 이 생각을 많이 음. 했는데 제가 여기 고른 곳은 강서구에 있는 네. 공진중학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특수학교 관련해서 막 지역 갈등도 많고 그러면 지역 갈등도 풀고 여기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수익을 내고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지역 농업센터로 이 학교를 어, 바꾸자 이게 제 아, 목표로 됐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손 나온다. 네, 네. 제 손이에요, 드디어. 첫 번째 사진은 리모델링 하기 전에 기존의 구조를 만들어 보고 그 위에 파사드를 네. 씌워봤어요. 그리고 이 파사드를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이제 한 층을 음. 비워버린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축을 위해서 이제 유리 박스를 이게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만 봐도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도록 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역적인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어반 파밍 퍼플레이션은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서울시에서도 많이 밀잖아요, 도시농업. 그래서 이런 파퓰레이션이 늘어나는 거 수치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늘고 있는데 제 컨텍스트가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 모형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고요. 학교 프로젝트 아니었죠? 네, 저는 학교 프로젝트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엄청 빡세게 만드셨네, 모형을. 네, 공모전이니까. 아,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각 공간 위치에 대한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린 루프, 그린 파사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BIPV까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써 있는 수치들은 뭔가요? 저는 그 아,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줄 알아요. 그래서 리드 그린 어소시에이트가 되게 기본적인 친환경 정보를 배우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미국 법규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레빗에서 모델링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스퀘어 미터당 얼만큼 달러가 에너지 비용이 드는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실의 90.1이라는 미국 기준을 넘으면 이게 친환경 빌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했다. 시뮬레이션 이런 같은 게 거 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컨셉이었어요. 하나요? 요즘 제 친구가 오, 하는 거 보면 손계산으로도 많이 해요. 혹시 그 라이노의 클라이밍 스튜디오라고 아세요? 아, 네, 그것도 그 쓰긴 프로그램 되게 써요. 좋지 않아요? 되게 다양한데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빗을 쓰니까 레빗으로 그냥 내장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쪽이. 아, 오토데스크 그린 스튜디오라고 있을 너무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 돌리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쵸. 네, 오른쪽에 이렇게 해체 엑소노가 있고요. 왼쪽에는 그린하우스, 아래쪽에는 파머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매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이제 농업 같은 거를 해서 농작물을 기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광장에서 이렇게 지역 농산물 시장을 열어서 이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치 엑소노가 되게 빡센 작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모든 프로젝트가 다 이게. 네, 저는 이제 설계도 하고 이런 걸 되게 모델링을 엄청 디테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레빗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링하고 도면이 같이 디테일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층 한 층 잘라서 렌더링을 돌려서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왼쪽에 이벤트 배치도 겸 평면도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빌딩 플로 플랜입니다. 그리고 제 플랜에서 스타일은 저는 이런 설명을 각주를 달아줘요. 왜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평가할 그쵸. 때 15초에서 20초 이상 안 본다고 했잖아요. 쑥 훑어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음, 이렇게 그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모델링을 레빗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레빗 패밀리 제가 만든 거예요. 태도가 생기면 이제 네네. 되게 교실들을 많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쿠킹 클래스, 지역 농산물 가지고 할 수 있는 쿠킹룸으로서 쓰고 남는 교실을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데 쓰겠다. 섹션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약간 오버롤한 음, 이제 친환경적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라 제너레이터는 어디 있고 그린 루프는 어디 있고 그 레인워터는 어디 모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쵸. 고민을 했던 것 빗물을 같아요. 이제 아, 빗물을 농업 관계용수로 쓰겠다. 이거를 저는 농산물 컨셉으로 성장 잡았었어요. 설계는 참 좋은데 실제 빗물을 모으려면 엄청나게 넓어야 되지 않아요, 면적이? 아,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 없어요. 다만 이 단면에서 가장 잘못된 거는 레인워터 스토리지의 이 슬라브 두께가 너무 얇은 아, 거예요. 하중이 많이 가기 그쵸. 때문에 이쪽 아마 인테이크를. 개선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빌딩 스마트 코리아 BIM 공모전이죠? 네, 거기 1등. 국토교통부 장관상 받은 거예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메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사이트의 지리학적 강점은 뭐냐?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한 전략을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레고죠, 레고. 네, 레고 아키텍처예요. 레고하고 레고 아키텍처하고 달라요? 이거는 건축 전문가용 진짜요? 레고예요. 이게 단종이 되긴 했는데 되게 좋은 거라 매스 스터디 할 정말요? 때 사무소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레고 델프트 공대도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있었구나. 네, 저도 이거 가끔 막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재밌게 하고 싶으면 대박이다. 이런 무조건 레고로 공모전이. 만들어 가요. 이제 창동이나 이제 강북 지역에는 저도 약간 이쪽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현실을 잘 알잖아요. 되게 좋은 직업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컬처럴 퍼실리티가 강북 쪽엔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 이제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네. 설계하기 전에 도시 계획을 봤거든요. GTX가 들어오면 여기가 3환승역에다가 이제 이런 하이웨이 커넥션도 음, 있어서 복합 환승센터 이런 걸 설계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거의. 그 움직이는 패널인 것 같은데 중요한 컨셉이었나요, 이게? 이게 4학년 1학기 설계인가 그런데 네네네.
맨 처음엔 저 패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BIM 어워드 나가면서 조금 더 재밌게 해보자 해서 이 패널을 키네틱으로 해서 아, 다이나모 사용해서 다이나모 설계하게 됐습니다. 잘써. 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투박하고 단순해 보여도 그러니까요. 약간 완전 쉽게 일반적이죠. 익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이나모. 이렇게 복잡해야 돼. 그래서 네, 이게 좀 조금 복잡을 짧게 합니다.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저도 글래스호퍼 너무 쓰고 싶었는데, 그쵸. 당시 이거 레빗으로 설계하고 BIM 어워드여서 그냥 다이나모로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2020년이니까 한국에 다이나모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외국 글래스호퍼 지금도 잘 유튜버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 봤죠. 이 모형 별거 보시면 없네. 처음에 패널 없어요. 모형은 되게 깔끔하게 흰색으로만 만드셨네요. 네, 그래야 강조가 돼서 건물만 흰색으로 만들어서 강조를 흰색 하는 걸 되게 만드는 좋아해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설계 아, 프로젝트라서 이게 유일한 제 학교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때 어, 학교에서 설계는 삐프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 개월 있다가 그냥 BIM 낼 때 제가 다시 다 공부를 해서 어, 조금 재설계를 해서 넣은 부분이 있어요. 저 그렇구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교 다닐 때 많이 느꼈던 게 예전 학번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많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저 이제 17학번인데 저 음, 때부터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도 코로나 이후로 줄어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싫어서 학교를 좀 바꿔보고 어, 싶었어요. 다 같이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로 가고 싶고, 그래서 레빗도 그렇고, 뭐 친환경 건축도 그렇고, 좋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어서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VR 이런 것도 강의를 했고, 아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명지 아, 전문대에서도 너무 멋있어요. 스케치업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5개나라를 갔다 왔어요? 지금은 한 30개가 넘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15살 때부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중3이죠? 그때부터 혼자 배낭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 세계 일주를 거의 했어서 아, 이렇게 어린애에 어떻게 혼자 갔어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되게 독립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아버지가 외국계 기업에 일하셔서 그냥 저한테 했던 말이 밖에가 넓으니까 그냥 나가라 해서 대박이다. 제가 키가 좀 많이 어? 커서 중3 때 이미 키가 잠시만, 지금 키가 어떻게 180이어가지고 되세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중3 때 처음 간 나라가 어디예요? 그때는 홍콩이요. 근데 비행기하고 호텔, 숙소 다 제가 혼자 예약하고 그전에도 이미 해외여행은 많이 갔죠. 너무 근데 재밌다. 혼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백패커로. 첫 번째가 이제 멕시코하고 쿠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줄이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통곡의 벽도 가고, 베들레헴, 그리고 서한지구 이제 와, 장벽 넘어서도 팔레스타인 수도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이제 거의 중앙아시아 횡단 열차 타고 대박이다. 다니면서 버스 타고 막 모든 도시 다 다녔죠. 근데 유럽하고 이제 마지막은 대박. 일본의 나오시마요. 아,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요. 제가 못 넣은 프로젝트를 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모티베이션 레터가 있어야 음, 되는데 제가 보내기 전에 부끄러워서 모티베이션 레터가 지웠어요. 뭐예요? 근데 아마 이제 델프트는 포트폴리오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여기 적어주는 외우고 거예요? 싶은지 400자 요약해서 적으라고 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네, 보여드릴 수 좋습니다. 있는데 부끄러워서 당시엔 이렇게 지웠어요. 해서 델프 특공대 어떤 친구들이 가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델프트 공대는 되게 기술적인 예. 것도 많고, 아, 근데 그래요? 이게 학교를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근데 학교가 이제 예술적인 걸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걸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술적인 걸 하는 부분은 예. 극한으로 예술로 가요.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컨셉추얼하고, 예. 그리고 위니마스가 거기서 저희 교수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니마스도 저도 자주 보는데 어, 진짜 컨셉추얼해요. 이해를 못하겠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 저는 이제 되게 실용적이고 테크놀로지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테크놀로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테크놀로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예. 많고 이제 건축뿐만 음. 아니라 저는 시빌 엔지니어링 수업 들으면서 구조 계산 같은 거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봤을 아, 때는 진짜 델프트밖에 그렇구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그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소개는 그래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또 이어서 다른 인터뷰가 있으니까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아까 감사합니다. 그